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지호입니다. 자, 시장은 백신에 대한 임상 성공 소식과 함께 모처럼 외국인기관 쌍끌이 순매수로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번 시간은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가 분석과 함께 핵심 두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많이 준비를 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삼성전자 목표가의 핵심 두 종목. 먼저 지금 시장의 어떤 결정적인 키는 이제 유가가 갖추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제가 이제 그동안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유가가 이제 배럴당 그 30달러 돌파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어제 그제 사실 60일 이동평선을 돌파했고, 오늘 드디어 이제 어제가 되겠죠. 드디어 이제 배럴당 30달러 돌파했어요. 30달러 돌파했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내면적인 질은 상당 부분 많이 바뀔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특히 이제 30달러 같은 경우는 이제 30달러 돌파 전에 이미 60일 이동평선을 돌파했죠. 60일 이동평선은 사실 어찌 보면 이제 이연령 비연령이겠지만, 주가가 이제 60일 이동평선이라는 것은 이제 수급선을 의미하는데, 수급선을 돌파했다는 것은 나름의 어떤 기준이 될 수 있고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해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상황 봐서는 이제 배럴당 40달러 돌파 가능성은 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잠시 후 우리가 이제 코스피라든가 삼성전자를 봐야 되겠지만, 1차적으로 이제 120일 이동평선이 강한 저항선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은 이제 돌파한다 하더라도 쉬었다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여하튼 간에 이제 배럴당 40달러 돌파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외국인들이 이머징 마켓을 비롯해서 한국 시장, 그리고 아울러서 삼성전자를 이제 본격적으로 순매수 전환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반도체하고 이제 OLED 소재 쪽입니다. 반도체 소재하고 이제 OLED 소재 한 종목씩 준비했는데, 두 종목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반도체라든가 OLED 보면 소재 재료, 소재하고 재료는 뭐 비슷하다고 봐야겠죠. 소재 재료, 소부장이라는 얘기 많이 하죠. 소재, 다음에 이제 부품, 장비인데, 말 그대로 소재가 앞에 오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한글 이름을 따지면 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름도 중요하지만 성이 중요한데, 소재가 여러분들 핵심입니다. 부품보다 혹은 이제 장비보다는 소재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잠시 후에 뭐 짧게나마 이제 코멘트를 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이제 반도체든 OLED는 소재주가 핵심이라고 여러분께서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자, 아울러서 소재주 중에서 역사적 신고가진 돌파한 종목구들을 외에 돌파 직전에 있는 종목구들이 있거든요. 그 종목 중에서 앞으로 이제 시장을 주도할 어떤 선도주 혹은 주도주들이 탄생할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높다고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삼성전자 단기 목표가, 뭐 궁극적으로 본다면 보통주 기준으로 저희는 뭐 10만원 혹은 그 이상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데, 일단 120일 이동평선, 코스피 지수로 따지자면 이제 한 2050포인트, 코스피 120일 이동평선은 대략적으로 한 2025포인트, 2030포인트가 되는데요. 그 정도는 좀 살짝 돌파한다고 봐야 되겠고, 맥시멈으로 봐서는 이제 2100포인트, 2050포인트서부터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저항 역할을 한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2100포인트 돌파 가능성은 이성적으로만 접근한다면 거의 저는 이제 불가능하다 보는 거죠. 물론 주식이라는 게 주식 자체가 사실 이성보다는 사실 감성에 의해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나름대로 이제 데이터를 주식을 이제 30년 하면서 데이터를 보니까 시세의 어떤 시세가 1서부터 이제 100까지 간다면 실제 펀더멘탈 혹은 이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는 한 30%, 40%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한 70% 정도는 감성에 의해서, 비이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이제 많다고 보는 거죠.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세를 너무 이성적으로 접근하면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영역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용 VIP 관련해서는 오늘 제가 두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 썸네일에서와 같이 나름대로 상당히 자신을 갖고 있는 종목이고요. 한 종목은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날 아침에 이미 추천한 종목이죠. 어제도 저희가 유튜브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종목은 이제 회원분들한테 공지했어요. 근데 내일 이제 우리가 추천 브리핑이 나갈 예정인데요. 하여튼 두 종목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상당히 자신이 있는데, 매매를 이제 잘하신 분들, 투자를 잘하신 분들은 적당히 알아서 하시겠는데, 뭐 자신이 없거나 또 초보분들은 만약에 이번에 채용 BRP를 이제 가입하시게 되면은 하여튼 투자 비중, 그리고 이제 매수 가격대, 뭐 대략적인 매수 가격대도 제가 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방송 끝부분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제가 지금 서부텍사스산 중진류죠. WTI 같은 경우는 이제 유튜브 방송 통해서 거의 이제 매번 이제 강조를 해드린 것 같아요. 일단 1차 배럴당 30달러는 이제 어제부로 돌파했는데, 사실 어제 그제 같은 경우가 60일 이동평선을 돌파했죠. 그러니까 60일 이동평선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흔히들 이제 수급선이라고 했는데,
60일선은 이제 그 3개월 이동 평균 가격입니다. 주가가 이제 주가든 뭐 유가든 뭐 환율이든 60일선을 돌파했다는 것은 최근 3개월 동안에 산 사람들의 평균이 남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주가가 60일선 아래에 있다는 것은 최근 3개월 동안 산 사람들의 평균은 손해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동평균선이 우리가 호랭이 담배 먹었던 시절 얘기다 뭐 이렇게 터부시하는 분들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마티 슈발츠라고 미국의 어떤 그 명인 중에 한 분인데요. 그분이 하여튼 그 주식에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번 분이죠. 제 기억으로 이제 스탠퍼드 주최 그 수익률 게임 대회에서 3년 연속이니까 1등한 사람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여하튼 간에 기자들이 당신 왜 이렇게 주식을 잘하냐 물었더니 이동평선, 죄송합니다. 그 주식의 모든 비밀은 이동평선 안에 숨어 있다.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이동평선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하여튼 그 60일선을 돌파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투자 심리가 이제 완연하게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만약에 40달러는 것은 경기선하고 거의 일치하는 가격대인데, 40달러를 돌파한다면은 굉장히 의미 있는 흐름이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앞서 이성적인 논리로 봐서는 40달러를 돌파하기가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40달러를 돌파했다는 것은 현 사태 그 급락 시점까지 찾아가는 거거든요. 경기가 그 시점으로 돌아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봐서는 거의 뭐 불가능하다고 봐야겠죠. 근데 주식이란 게 사실 그 이성보다는 비이성, 야성적 충동이 많이 자유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기준점이기 때문에 이제 의미가 있는 가격대를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국제금융시장, 금융자본의 어떤 메커니즘을 보게 되면 전 세계에서 돈 제일 많은 뭐 글로벌 IB 같은 거를 의미하는 거죠. 유가가 하락하게 되면 이제 원유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들, 우리가 이제 흔히들 이제 브릭스 국가 중에서 사실 그 중국이라든가 인도 같은 경우는 원유 외에도 사실 제조라든가 뭐 IT 이런 쪽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됐어요. 그래서 영향이 작은데 브라질이라든가 러시아 같은 경우는 비중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 디폴트 위기까지도 나와요. 아울러서 이제 이머징 마켓 비중을 이제 국제금융자본이 계속해서 축소를 하는 거죠. 그 연장선상에서 한국을 매도를 하고 그 삼성전자를 울면서 매도한다 그런 어떤 그 신문 기사도 본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이제 삼성전자를 계속 매도하는데 반대로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이제 이머징 마켓 비중을 느리고 아울러서 이제 그 한국 시장도 순매수하고 삼성전자 랠리 같은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여하튼간에 배럴당 30달러 돌파하게 되면 제가 이제 중소형 비메모리라고 그러는데 일단 그 경기 민감주도 해당이 되지만 저는 경기 민감주는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의 한계라고 제가 생각하고요. 결국은 이제 반도체 중에서도 아무래도 비메모리가 상당 부분 유리하다고 보는 거고 그런 랠리가 전개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리노공업이라든가 SNS텍의 역사 신고를 돌파하고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결정적인 근거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아울러서 배럴당 40달러 돌파하게 되면 외국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머징 마켓 쪽을 이제 이머징 마켓 비중을 확대하면서 삼성전자 랠리의 어떤 그 결정적인 근거 역할을 할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보는 거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거죠. 위에 그림 이제 러시아 지수고 이제 그 아래 그림 이제 브라질 지수인데 어제 러시아, 브라질 모두 이제 5%대 그 폭등이죠, 폭등. 그런데 이제 가만히 보시면은 현 사태로 이제 급락하는 시점서부터 이 기간은 똑같거든요. 거의 똑같은데 급락하는 시점까지는 아직까지 찾아가기가 굉장히 멀었어요. 우리 그 코스닥이라든가 혹은 미국의 나스닥 같은 경우는 급락 시점을 거의 다 찾아갔거든요. 왜냐하면 비대면 관련 혹은 바이오 관련주들이 현 사태 관련 오히려 이제 현 세타에 관련해서도 오히려 이제 수혜를 입는 업종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나스닥이라든가 혹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러시아라든가 브라질은 원유 비중이 높기 때문에 급락 시점 대비해서 현저하게 이제 못 가고 있죠. 그러니까 유가가 지속해서 상승 추세를 보인다면 단기적으로 이제 브라질이라든가 러시아 증시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할 가능성도 우리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죠. 위에 그림이 이제 코스피 종합이고 아래가 이제 그 삼성전자거든요. 코스피 120일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는 제가 2025포인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여하튼 간에 좀 더 할애해서 2050에서 맥시멈 한 2100포인트까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120일 이동평균선이 2025포인트, 2030포인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항이 있겠죠. 내일이면 이제 당장 저항을 받는다고 했죠. 오늘 시장만 봐서는 뭐 삼성전자가 4% 가까이 오르고 뭐 이러니까는 굉장히 뭐 또 이런 강세 기조가 이어질 것 같지만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이제 많이 지배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기준으로 120일 이동평선이 지금 이제 보라색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검정색 수평선하고 일치하기 때문에 잘 안 보이지만 대략적으로 대략이 아니고 122동 평균가격이 53,400원이요. 그리고 조금 더 오버슈팅이 나간다면 급락 직전 시점이죠. 55,000원인데 여기까지가 저는 한계라고 보는 거죠. 만약에 현실적으로 혹은 이제 이성적으로 와서 55,000원을 삼성전자가 이번에 넘어간다면 현 사태 이전 단계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지금 경기 펀더멘탈을 감안하면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강조했지만 특히 이제 그 4분기, 3분기 말 이후서부터는 한계 기업들, 전 세계적으로 한계 기업 혹은 이제 부도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시장에 상당 부분 이제 압박을 줄 가능성이 높겠고, 현 사태는 뭐 이거 간에 기본적으로 막 1년 말에서 한 2년 정도는 계속해서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죠. 물론 이게 이성적인 조건이고, 예, 우리가 비이성적인 거, 야성적 충동이라고 하죠, 흔히들. 비이성적, 야성적 충동에 근거한다면, 유동성이라는 것은 괴물이에요, 괴물. 철저하게 이제 악재를 먹고 자라거든요. 막강하거든요. 뭐, 웬만한 악재는 흔들림이 없어요. 뭐, 그런 식으로 감안하면 우리가 좀 더, 방망이를 좀 더 길게 잡을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하여튼 그 최근에 5월 5일자 자료인데, 여하튼 간에 그 현 사태 관련해서 사실 그 바닥이 작년 이제 그 10월달, 12월달, 10월에서 12월이었거든요. 2019년도 거의 4분기에 D램이 바닥을 찍고 현 사태가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반도체 수요는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어요. 이게 뭐 복합적인 요인이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의 과정이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이 기세를 꺾기가 지금 보기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1분기 실적이 굉장히 나름대로 선방했는데 그것도 뭐 두 가지 요약한다면 디스플레이라든가 혹은 이제 가전이라든가 등등은 안 좋았지만 반도체가 굉장히 선방을 했죠. 특히 이제 서버용 반도체라든가 뭐 노트북을 포함한 PC용 반도체 수요가 굉장히 뭐 비대면 관련해서 이제 많이 늘었다고 보는데 비대면 역시도 어떤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저는 이제 트렌드적으로 트렌드 상황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그 두 종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이제 그 소재 재료주인데요. 하나는 이제 OLED 관련주고 두 번째는 이제 반도체 소재 관련주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제 그 여러분들께 이제 질문을 하나 내겠습니다. 문제를 내겠습니다. 숙제죠. 질문을 내겠는데 지금 1번과 2번, 3번, 4번이에요. 1번은 이제 AP 시스템. 다 이제 OLED 관련주입니다. OLED 중에서도 여러분께서 아주 많이 들었던 종목 중에 하나죠. 대부분 다 주식을 뭐 어느 정도 하시는 분이라면 다 아는 종목이에요. AP 시스템도 한때는 OLED 뭐 대장주라는 얘기를 많이 썼어요. 자, AP 시스템 1번, 2번이 이녹스 첨단 소재 끝내주죠. 그렇죠. OLED에서는 또 뭐 둘째가라고 서러울 정도 핵심주고 3번은 이제 그 덕산 네오룩스 4번은 이제 한솔 케미칼입니다. 우리가 그 차트를 분석하는 목적, 차트가 전부는 절대 아닙니다. 그 제가 뭐 어떤 분은 댓글에다가 기술적 분석에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듣기는 참 좋으나 저는 그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복합적입니다. 입체적이고 네 종목 중에서 어떤 게 정답일까요? 뭐 혹은 정답에 가까울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덕산 네오룩스죠. 우리가 차트를 분석하는 목적은 수급의 흐름과 크기와 전환점 분석하는 거거든요. 흐름과 크기, 전환점. 먼저 저는 이제 이 수급을 봅니다. 수급이 우선이죠. 그리고 논리를 본 거죠. 그런데 덕산 네오룩스가 4개 중에서는 가장 그 사실 차트상으로 차트가 이제 뭐 수급의 흐름과 크기가 전환점이라는데 그 세 가지 요인이 가장 그 완벽하게 맞다고 완벽이라는 건 뭐 완벽까지는 아니라도 제일 최소한 4개 종목 중에 가장 우려한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덕산 네오룩스가 갖고 있는 논리를 우리가 추적하는 거죠. 저는 이제 먼저 기술적 흐름을 보고 그 다음에 논리를 찾아가거든요. 그래서 뭐 이유가 제가 단언컨대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3번을 사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이제 그 싼 종목을 추구하죠. 싼 종목을 추구하고 그다음에 덜 오른 종목을 추구해요. 그게 사실 그 실패의 첩경이라고 이제 보는 거죠. 자, 이제 그 덕산 네오룩스 한번 그 내용을 보도록 하죠. 요 그림은 제가 이제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제 캡처를 잡은 겁니다. 요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OLED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전 세계를 이제 완전히 평정을 했어요. 유일한 또 고객사였고 덕산 네오룩스. 근데 2016년서부터 5년 동안에 중국 업체, 중국 패널 메이커들이 5년 동안 대규모 투자를 했어요. 투자를 하고 대체적으로 이제 올해부터가 본격적인 투자 회수 구간에 진입하는 거죠. 지금 현 사태 관련해서 일본은 죄송합니다. 갑자기 일본이 튀어나와요. 그 중국은 상대적으로 자유롭죠. 먼저 이제 사실 위기를 겪고 먼저 또 나름대로 지금 해수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결정적인 어떤 상승 논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타 여기 보시면은 뭐 그 하반기 아이폰 신제품 전 모델 OLED 패널 탑재하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가 뭐 있네요.
중국 패널 메이커, 같은 논리죠. 중국 패널 메이커들의 경우 이제 낮은 수율 및 출하량 증가로 해서 그 BOE 보니까 뭐 1,700만 대에서 2020년도 5천만 대 증가하니까 실적이 안 좋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오른쪽 우하단에 보면 이제 영업이익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보니까 200억, 230억, 그리고 이제 2019년도 280억, 거의 비슷했는데 올해 예상 영업이 273억이 나와요. 만약에 이 전망치하고 실제치하고 상당히 유사하다면 주가는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죠. 또 하나의 결정적인 논리는 뭐냐면 지금 그 우리가 전에 그 삼성전자를 얘기하면서 삼성전자가 사실 그 서버용 혹은 이제 PC용 디램 외에는 나머지는 굉장히 좀 안 좋았어요. 그 디스플레이라든가 휴대폰이라든가 가전 안 좋았는데 기저 효과까지 우리가 감안해야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매수하는 종목은 지금 1분기에 현혹돼서는 안 되고요. 2분기 이후를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사실 우리가 이제는 OLED를 봐야 돼. 최악의 구간이라고 하여튼 최악의 구간을 통과한 OLED가 핵심일 가능성이 높고 앞서 우리가 대표적인 네 종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단연코 덕산네오로스가 이제 최고라고 보는 거죠. 저희가 이제 그 이후에 우리가 AD 테크놀로지를 말씀드렸는데 AD 테크놀로지는 이미 그 지난주 금요일 날 오전에 이제 아침에 저희가 회원들한테 추천한 종목이고요. 덕산네오로스는 이제 우리가 내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회사 개요서부터 그다음에 상승 논리 목표가 전략에 대해서 회원들한테 추천할 예정이거든요. 왜냐하면 오늘까지 포함하면 이제 그 상승 4일째이기 때문에 조정이 사실 불가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 초기 수익률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덕산네오로스 주요 공급 OLED 재료 리스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ETL, 뭐 EIL, 레드호스트인데 여하튼 간에 그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가 있는데 뭐 재료도 있고 뭐 좀 뭐 세분화지면 또 나눠지는데 제일 중요한 소재가 제일 중요해요. 소재는 한번 거래처를 확보하게 되면요. 이 거래처를 바꾸기 위해서 공정을 바꿔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이제 세 가지를 수출 규제란 거죠. 그런 것처럼 하여튼 그 소재를 한번 거래처를 맺게 되면 그 회사가 망하기 전까지, 거래처를 바꾸기 전까지 계속해서 납품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품이나 특히 장비 같은 경우는 한번 납품하면 덩어리가 크죠. 매출은 금방 증가하지만 한번 팔게 되면 이 감가상각 감안해서 새로운 계속 신규 매출을 창출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초기 단계 장비주 같은 경우 초기 단계 타이밍에 놓치게 되면 굉장히 애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보면 이제 5G 테마 쪽으로 이제 많이들 이제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목은 ENF 테크놀로지입니다. 지금 이틀 올랐죠. 지난주 금요일 날 한 8%, 오늘도 뭐 한 8%대까지 어제죠. 어제 8%대까지 강세를 보이다. 오늘은 이제 좀 마이너스권을 보이고 있는데, 여하튼 간에, 제가 그런 말씀을 자주 하죠. 급등주를 아는 거하고, 실제 수익을 내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제가 유튜브 방송하면서 이제 저희가 체험 VIP 회원을 모집을 하죠. 물론 이제 매매를 잘하시면 혼자 해도 뭐 충분할 거예요. 많이 다 알아서 다 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부족한 분들은 체험 VIP 감안하면 제가 추천한 종목은 얘기한 종목은 거의 다 샀어요. 근데 비중이 굉장히 작죠. 그래서는 이제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여하튼간에 그 ENF 테크놀로지는 제가 보기에는 역살고점 돌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거죠. 자, ENF 테크놀로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던 건 세 가지 주력 제품 보면은 여하튼간에 이제 프로세스 케미칼 이거를 과거에는 이제 그 마켓시가 거의 80%까지 됐는데 지금 한 70%가 조금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파이 케미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포토 레지스터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간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컬러 페이스트, 그러니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이런 것도 이제 컬러 필터의 색깔을 내는데 이제 쓰이는 거죠. 이것도 제가 이제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제가 캡처를 작업합니다. 하여튼 그 ENF 테크도 여러 가지 논리가 있는데, 요번에 이거 TSMC가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공장을 짓기로 확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또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나서 삼성전자가 오스틴 공장 있죠. 그래서 이 오스틴 공장을 강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게 ENF 테크놀로지의 뭐 결정적인 어떤 이슈 그리고 상승의 어떤 그 동력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영업이익만 보도록 하죠. 영업이익 보시면 이제 2018년도에 이제 356억, 작년에 596억에서 올해 현 사태 관련해서 이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769억입니다. 이게 소재주도의 절대적인 이제 강점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체험 VIP 관련해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니까요. 일단 그 입금하시고 여러분들 그 보유하고 계신 종목, 그 다음에 종목 명하고 수량을 적어서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뭐 나름대로 이제 분석을 해서 좋은 종목 더 사야 되겠죠. 또 아닌 종목은 일단 그 기준은 뭐냐면 먼저 사야 되는 종목을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포트폴리오는 항상 베스트를 끌고 나가는 게 굉장히 좋죠. 계속해서 우리가 진화를 도모해야 된다고 이제 보는 겁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저는 또 내일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